준비된 회견문을 읽고 그다음에 기자님들과 일문일답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다복한 꿈으로 설레는 기해년이 밝았습니다. 지난해 충북교육은 충북도민과 더불어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의 토대를 닦은 교육혁신의 성과를 검증하고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향한 행복교육 2기를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행복교육 2기를 본격화하며 충북교육은 더욱 거시적인 안목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열어갈 소명과 마주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충북교육 문화와 체제의 대전환을 추진하여 100년 대계가 될 행복교육 지원 체제를 갖추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2019년을 학교자치로 꽃피우는 행복교육 원년으로 선포합니다. 충북교육 공동체 모두가 주인되는 자율과 자치를 혁신 동력으로 삼아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으로서 새로운 미래교육의 장을 열어가겠습니다. 먼저 학교 구성은 모두가 주인되는 민주학교를 실현하여 충북도민과 더불어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자치와 참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충북교육 공동체 헌장을 기반으로 학교 자율성을 살려 학교 폭력과 스쿨미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평화롭고 안전한 교육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공사립을 불문하고 모든 학교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를 조성하고 법령을 정비해 가겠습니다. 민주학교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하는 곳입니다. 충북교육 거버넌스를 확대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체제를 다지고 평생학습 시대 교육 생태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구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방과 후 돌봄과 평생학습, 학교 밖 교육을 지원하며 거점별 복합문화 공간도 마련해 갈 것입니다. 지역사회 인프라에 기반한 실천적 민주시민교육으로 평화통일 시대의 주역을 기르겠습니다. 셋째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대전환으로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 자라게 할 것입니다. 도내 모든 학교마다 학생중심 수업과 학생을 성장시키는 과정중심 평가를 안착시키며 문예체, 인문사회, 수리과학, 정보 등 기초소양부터 미래형 핵심 역량을 두루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르겠습니다. 충북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학교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나고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를 위한 교육과정이나 IB 교육과정 등을 비롯한 미래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창출해 가겠습니다.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고 맞춤형 지원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교과 중점이나 교과 융합형 교육과정도 운영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위탁연구,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충북도민의 지혜를 모으며 충북 미래인재학교 모델을 정교화하겠습니다. 또한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초등 저학년은 한글, 수학 책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의 연계를 통해 모든 학생이 미래학력 신장과 진로 진학 개척 능력을 기르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설립 등을 통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공간과 환경은 잠재적 교육과정입니다. 신설학교와 신축 공간을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입체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기존 학교 시설과 여유 공간을 재구조화하여 공간 혁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통과 협력, 참여와 체험 중심의 공간 재구성으로 교육과정 혁신과 학생 자치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배우며 자기 치유와 내면 성장을 이루는 정서적 힘도 길러줄 것입니다. 그로 공간 혁신의 선도 사례를 만들고 최적화된 공간에서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예산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충북형 복지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사회와 학교의 선순환을 이루고 지속가능한 미래의 꿈을 건강하게 키워가겠습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우리 아이들 첫 학교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육비 등 공적 지원을 확대하여 생애 출발선에서의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학부모 부담을 적극 경감하는 정책으로 교육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고교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전액 면제를 추진하고 고교 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교육 취약계층 학생을 각별히 지원하고 3자녀 이상 다자녀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며 온 마을이 함께하는 돌봄교실 운영으로 모든 아이가 배움과 성장의 꿈을 펼쳐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문화, 장애, 그 어느 것도 차별이나 소외가 되지 않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국제교육은 특수교육원을 중심으로 다문화, 특수교육의 전문성과 맞춤형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공동체 공동의 인권 감수성과 인식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전환기 교육과 통합교육 기반 마련으로 모든 학생들의 고른 성장과 도전을 돕겠습니다. 다섯째, 창의 융합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해 갈 것입니다. 지난해 특수교육원, 진로교육원, 마음건강정신센터를 신설하여 우리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관으로서 기능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다문화 학생들의 기초역량교육 거점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다문화 학생들의 문해력과 수리능력 등 기초 이들 기관이 분야별 교육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입니다. 초록학교의 생태교육 모델을 확산해 가면서 전국 유일의 환경교육 체험센터 건립도 추진합니다. 충북 환경교육 체험센터와 진로교육원, 교육과학연구원, 우암골 생태학습장, 무심천을 잇는 에코벨트 시스템을 조성하여 전국 최고의 생태환경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학생 안전체험관을, 발언인성과 창의성 개발을 위해 놀이교육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다변화된 시대에 맞는 성장 발달의 과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학부모 성장지원센터를 마련하여 우리 교육에서 학부모의 역할과 위상을 새롭게 하며
충북 교육가족의 공동 성장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창의력과 공감 능력을 길러줄 문화, 예술, 체육 교육도 꾸준히 확장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 예술, 체육 교육을 목표로 인프라 발굴, 거버넌스 강화, 선도 사례를 개발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교육의 탄력성과 역동적 변화가 요구되면서 정부는 분권과 자치의 시대를 천명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 충북교육이 분권과 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여 미래학력 실현을 위한 대전환을 이루고자 합니다. 기초학력부터 미래학력까지, 진로 진학부터 노동인권 교육까지 한 아이의 꿈과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행복교육을 실현하는 교육혁신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의 주인공을 키우고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충북교육청의 새해 화두는 앵두, 살구, 복숭아, 배꽃을 뜻하는 앵행도리입니다. 이 꽃들의 모양은 모두 비슷하지만 개화 시기도 조금씩 다르고 열매도 다르게 맺습니다. 제 빛깔, 제 향기로 피어나는 봄 꽃들처럼 충북의 모든 아이들도 저마다의 개성과 재능을 키워가며 자라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 충북에서 모든 아이들이 행복교육으로 꽃 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교육적인 효과가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있다 이거에 앞서서 그런 교육과정 이번에 이제 공모를 통해서 선발하실 질문이 하도 촘촘하고 많으셔서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질문을 촘촘하게 해주시면서 다른 분들도 답변을 엉성하게 하고 다른 분들이 또 많이 질문해 네네네. 주실 것 같아요.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본질은 학교 밖 교육 여건을 지자체와 그 주민들의 자발성을 동력으로 갖고 나가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교육력은 학교 안의 공교육과 학교 밖의 사교육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왔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밖 사교육이 학교 안의 공교육을 위협할 정도로 좀 지나치다. 그것이 가계 압박뿐 아니라 뭐 지하 경제 이런 얘기가 될 정도로 성과에 비해서 비효율적으로 좀 일그러져 있다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사실은 지자체가 가계 부담을 줄여가면서 지자체가 교육 여건을 학교 밖에서 마련하겠다 하는 취지로 시작된 것이 학교 밖 교육 혁신 사업이었고 그것을 이제 충북형으로 만든 것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이에요. 이것을 저희가 불씨를 댕기고 지자체가 호응하면서 전국에서 유례 없이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이런 이제 모범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특히나 최근에 와서 이게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 지자체별로 자치단체장 특히 시장 군수님들이 적극적인 의지로 이거를 받아 안으면서 이렇게 지금 이제 확산되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그 주체들의 자발성이 아주 탄탄하게 풍부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 예산이 저희들은 그것을 이제 같이 유념을 해서 정말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요긴하게 아주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아무리 시도해도 낭비가 없을 것이다. 뭐 부작용이나 역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하는 것만큼 부분이 공교육에 역행하는 것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가 있었지만
정말 이것은 지역에서 아주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정말로 하는 만큼 의미가 있고 교육적 어떤 효과나 보람을 남길 활동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요. 저희도 지자체의 의욕이나 지원만큼 상응해서 대응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학부모님들이 이제 종래의 그 교육열을 이제 학교 밖에 사교육 기관에 기대했던 부분을 이제는 관과 또 그 지역 사회에 같이 좀 탄탄하게 꾸려져 있는 어떤 전문성, 전문 역량을 갖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에게 우리 아이들의 학교 밖 교육을 맡길 수 있도록 이렇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쿨 미투나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조직 개편 이외에 뭐 어떤 방안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시스템 부분이나 교육 공동체 현장과 같은 어떤 제도를 만드는 것 이외에 사실은 가장 본질은 문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계 학교의 어떤 문화나 풍토를 정말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쪽으로 학교 문화가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 대책을 이제 그런 보양요법의 대책이라고 본다면 각 학교에서 정말 자발적으로 교육 공동체 현장을 다시 돌아보면서 어떤 생활 협약 같은 것을 통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정말 근본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는 모두가 주인되는 민주학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슬로건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제시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교육 공동체 현장의 어떤 그 현장 안착화를 제도적으로 좀 지원하면서 학교 현장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점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 동양일보 가끔 만드는데요. 네네. 2022 이제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란 말 대신 무상교육이란 말을 쓰면서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수업료와 입학금 그리고 교과서 대금 정도를 지원하는 것을 무상교육의 영역으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또 더 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단지 어떤 그 뭐 공약을 바탕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방침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령 정비도 해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 법령 정비는 중앙정부의 몫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이제 해나가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우리도 이제 어쨌든 그 외에 교육 복지 영역 확대를 사실은 이제 급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또 그 외에 교복비 지원이라든가 하는 이런 이제 그 복지 영역을 확충해 나가면서 무상교육을 넘어 실질적인 의무교육이 될 수 있게 그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취지고요. 어쨌든 그것은 이제 중앙정부의 추진 로드맵에 맞춰서 저희들도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 이런 방침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MBC 국민기관인데요. 문성사용과를 강조를 해서 기존의 객관식을 탈피하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네. IB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지난 주말에 청주교육대학에서 교사교육 포럼을 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대학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이제 그 연수 포럼을 가졌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 가서 강의도 듣고 한번 그 보고서도 눈여겨보고 했는데, 이런 나라에 같이 통용이 될 수 있는 대학 전 어떤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수능 또 학종 중심의 그 시스템이 2015 개정교육과정 이전에 거의 한계가 드러난,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전형 방식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된 2018학년도 이후에 또 그 개정교육과정을 이행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 방식의 변화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 교육감 협의회 차원에서도 그걸 이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국제적으로 검증된 것이 이제 IB 교육 과정이고, 우리나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도입할 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지금 관심이 불러일으키지고 있고, 제주와 대구 그리고 충남교육청 같은 데에서는 시범학교를 한번 운영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한다면 몇 개 학교의 일부 학급 정도로 이제 그것이 IB 교육 과정이 사실은 이제 이게 일부러 채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또 학원 쪽에서도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도 들리는데, 우리 공교육기관에서도 특히 교육청들에서도 그것을 대학 전형 방식으로 이제 모색이 되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도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도 일부 학교의 그 학급, 그러니까 방과 후 학급 형태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이것이 지금 일본 같은 데에서는 굉장히 국가 차원에서 그 IB 교육 과정의 번역을 하고, 그래서 수백 개의 학교들이 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거 채택 여부를 검토는 하고 있지 않지만,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시작한 데가 있고 검토하는 데가 있어서 우리 충북도 뒤지지 않도록 한번 관심을 가지고 모색해 보겠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그것을 이제 총괄하는 국제 IBO에서도 대한민국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서, 야, 국가 차원에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순발력 있게 담아낸 것이 놀랍다. 그것이 IB 교육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래서 정말 놀랍게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의 방향이나 IB 교육과정이나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들어 모색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 불안감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기대를 가지고 참여폭을 열박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연결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네. 캠퍼스형 공동 교육과정이랑 연계해서 네. 그때 이제 명문고랑 맞물려가지고 구상을 하신 일정. 예, 이제 기자님들께서는 정말로 교육청이 무슨 정답을 가지고 짜잔하고 로드맵이나 이런 타임테이블을 좀 제시해 주기를 바라실 텐데, 저희는 과정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캠퍼스형 그것도 정말 필요한 것이고, 또 중앙정부나 또 이 민간에서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다 열어놓고 지원하겠다, 이제 이런 그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캠퍼스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중앙정부에서 제시하는 이제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2025년도 전후에서 이제 제도화될 걸로 보고, 그것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이제 공동교육과정, 공동교육과정이 고교 학점제를 현재 시스템보다는 더 유효하게 꾸려갈 수 있는 것이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공동교육과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교 체제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학교들이 모여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캠퍼스형, 그래서 그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이제 학점제와 연계시키는 방법,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 정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하고 같이 팀 꾸리셔가지고 네. 논의 중이시면 능력 언제 발표하고 이런 건 당연히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도하고 지금 이제 실무 단위에서는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차로 이제 타임테이블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네. 네. 행복교육치고 지금 리더링을 본다면 학부모들은 정말 고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은 행복교육치고
될 수 있을 만큼 학부모들이 기대해도 좋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가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네. 그리고 전국 최초로 학부모 성장 지원센터를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좀 계획이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듣다 보니까 아까 박 기자님 질문하신 것 중에 빠뜨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전문 역량을 혹시 준비된 전문가들이라고 하면 뭐 특정 성향의 어떤 그 단체나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는 뭐 프로그램들이나 프로젝트 아니겠느냐 하는 우려가 학부모님들께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교육 기관에 대해서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뭐 성향이나 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으시다가 더 열려 있고 더 자발성이 필요한 행복교육지구 사업이나 교육혁신지구 사업에는 준비된 어떤 전문 영역이라고 하면 혹시 진보적인 어떤 성향의 전문가들의 놀이터가 되지 않겠냐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자발성, 그 다음에 전문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준비된 단체들에게 기회를 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활동력이 떨어지는 뭐 영역이나 이런 데서는 뭐 참여가 좀 뭐 덜한 이런 경향도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이것은 이제 시작 단계의 의욕의 크기로 나타나는 어떤 그 편차일 뿐이기 때문에 차츰차츰 이게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정말로 검증되고 또 필요한 그리고 수요가 있는 영역의 그런 그 새로운 다양한 배움터들은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다. 이제 저희는 뭐 필요한 영역을 뭐 힌트를 주고 좀 이 촉진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뭐 그것을 뭐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어떤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그러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학부모 성장 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정말 저희가 이 우리 교육이 바뀌는 데에는 학부모님들의 교육관이 바뀌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뭐 갈수록 느낍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어떤 그 교육관이나 이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정말로 그 낡은 틀에 발목을 잡히게 된다는 것이 우리 교육혁신책의 가장 큰 장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행복 씨앗학교나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하면서 학부모님들께 참여하시자 이렇게 했더니 참여하시는 학부모님들 한결같은 반응이 학부모도 성장했다. 어떻게 성장하셨느냐? 교육관이 바뀌게 됐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 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경험만으로 우리가 학교와 교육의 모습을 기대하고 요구를 했었는데 정말 이제 새로운 모습의 학교를 바라보면서 정말 저렇게 나아가야 된다.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세계의 흐름에 맞추어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학부모님들의 기대나 참여 의지가 높은 충주 쪽에다가 학부모 성장 지원센터라는 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대소원 초등학교 쪽에다가 이제 그 학교를 옮겨가고 난 그 폐교지 옮겨간 자리 거기에다가 학부모 회관을 넘어서는 학부모 교육 연수기관 개념의 학부모 성장 지원센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놀이교육 지원센터 이런 거하고 같이 만들어서 학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와서 뭐 놀이도 그다음에 학부모로서의 어떤 건강한 뭐 교육적 마인드나 아젠다를 연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시설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 학부모 성장 지원센터에
뭐 프로그램이나 시설이나 이런 모든 것부터 역시 주인인 학부모님들이 먼저 나서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구성하고 심지어는 연수까지도 학부모님들이 직접 시킬 수 있는 연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뭐 이런 그림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우리 충북에서 만들게 되면 새로운 학부모 운동, 학부모 교육 운동의 어떤 출발도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중소면 최영덕 기사인데요. 네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부분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네, 좀, 예, 빠져 있다고 여겨지시나요? 사실, 이번, 기자회견문 안에는, 전체적인 흐름과 방향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교과 중심의 사고로 보면, 모든 교과들이 아마도 우리 교과 내용 빠졌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국영수에 관계되는 내용들도 거의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문예체 교육으로, 일부 이제 언급이 됐기 때문에 빠진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충북 체육교육의 방향이 어떤 것이냐 하는 이제 질문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고 이제 스포츠 미투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지금 뭐 전국적으로 아주 반향을 불러일으킨 그 심석희 선수의 그걸로 해서 이제 대통령까지도 나서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스쿨미투의 대책의 하나로 기존의 도제식 합숙형 엘리트 교육 재고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 직접 하셨죠. 저희 충북교육청에서 지난번 대선 때 대선 캠프 진영들의 체육교육 선진화 방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들었던 바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문재인 캠프에서도 아주 눈여겨보고 그 공약으로 반영할까 검토한다고 했는데 공약에 쑥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정신은 높이 사고 수용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교육의 선진화 방안이라고 우리가 냈던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체육교육 정책으로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이것은 지금 일본에서도 동경올림픽을 대비해서 일본 체육의 방향을 그렇게 가져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핵심은 이겁니다. 종래에 엘리트 선수 육성 발굴을 통한 체육 강국의 정책 방향은 옛날 동독과 중국에서 하던 방식입니다. 권위주의적인 정부 시스템, 거기에서 정말로 체육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해나갔던 방식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 사실은 스포츠 강국을 겨냥을 하면서 그렇게 엘리트 체육 중심의 실적 위주의, 그리고 거대 국제 스포츠 제전에서 몇 위를 했느냐, 그것이 국력의 상징이다, 뭐 이렇게 삼고 해왔던 방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스포츠 선진국을 지향을 해야 된다. 강국을 넘어 선진국을 지향을 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때 선진화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보는 체육에서 하는 체육으로 바꿔야 된다. 지금 체육이라고 하는 게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간표는 배정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체육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죠? 스포츠를 어떻게 생각하죠? 그냥 응원하고 구경하는 종목으로 생각합니다. 응원하고 구경하는 종목. 그래서 기껏해야 그러면 모든 국민이 프로스포츠의 팬이 될 수는 있겠죠. 관람자는 될 수 있겠죠. 응원단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는 하는 체육으로 바꿔야 된다. 모든 학생들이 1인 1종목 이상의 정말 스포츠를 즐기면서 땀 흘리면서 자기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그것이 체육교육의 기본 방향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기는 스포츠에서 즐기는 스포츠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체육교육의 중심에 서 있던 운동선수 프로 스타가 되고 싶어 하는 그 운동선수들은 정말로 초등학교 때부터 오로지 입상과 메달 이것만을 목표로 그야말로 도제식, 합숙형 그런 스파르타식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선수 생명도 단축되고 또 뒤로 이런 스포츠 미투니 하는 진짜 이거는 비교육적인 그런 파행도 빚어졌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에서 합숙하고 훈련하고 먹고 자고 이러는 통해 엄청난 그 재앙과 사고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대대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구경하는 체육에서 직접 땀 흘리고 참여하는 체육으로 바뀌어야 되고, 스포츠 종목이라는 것도 이기는데 승부에 집착하는 것을 넘어서 즐기는, 운동선수조차도 즐기는 선수가 나중에 스포츠 스타가 되고 프로 선수가 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부터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 이거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는 기껏해야 스포츠에 체육에 투자하는 게 그냥 뭐 세계적인 선수촌이나 만들고 입상자들에게 연금이나 주고 하는 게 고작이었잖아요. 심지어는 스포츠 시설 기반도 그냥 대기업이나 국제재전의 수익금에 의존하고 국가적인 차원의 투자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는 전적으로 진짜 투자하고 열매를 기대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엘리트 스포츠 성과를 가지고 국력으로 자랑하려면 엘리트 체육 양성을 위한, 육성을 위한 투자는 국가가 책임져라. 또 관이 책임져라. 이거고요. 더 이상 그 스포츠 스타들의 학부모의 주머니에 기대는 그런 방식은 안 된다. 과감하게 지원해라. 특히 기초 종목 그리고 그 비인기 종목 이런 거는 국가 차원의 육성 지원책을 서둘러야 된다. 이거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체육 중학교를 만들겠다고 한 것도 충북에 전국 12번째로 17개 시도 중에 체육 중학교가 없던 곳이 6군데였는데 그 중에 충북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번째로 충북도 체육 중학교를 고등학교의 부설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바로 뭐 그런 투자의 일환이고요. 책임지겠다는 일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기 종목 같은 그런 종목들은 학교 운동부에 맡기지 말고 지자체가 스포츠 클럽을 통해서 좀 육성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부도 사실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으려면 학교 운동부는 차라리 없애는 것이 좋다. 대신에 지자체 또는 사회 체육의 일환으로 지자체가 지원하고 기업들이 지원하는 스포츠 클럽들이 청소년 스포츠 클럽 팀들이 그걸 대체해야 된다. 대신해야 된다. 그래야 생활 스포츠도 강화되고 정말 국민 건강도 강화되고 우리가 스포츠 국력도 커져서 체육 강국을 넘어서 체육 선진국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저희가 낸 체육교육 선진화 방안이었어요. 이것을 사실은 뭐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그쪽 지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시도교육청에서도 뭐 저희와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도교육감 협의회 차원에서도 실제로 소년체전 없애야 된다.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으로 지금 분산되어 있는 이 학생체육이 학생체육으로 일원화되면서
제전도 축제가 돼야 된다. 메달 색깔과 신기록에 집착하는, 기록에 집착하는 그런 경연 장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이기는 승부보다 즐기는데 초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거를 뭐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충북 체육교육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네. 그것을 각 교육청에 내리는 교부금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통 교부금 그 교부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올해도 하반기부터 수업료 면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장 보통 교부금 교부율을 현재 20.27%에서 0.8% 정도로 높이겠다 이러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무상교육을 위한 정부의 로드맵이기 때문에 그거에 뭐 자연스럽게 따라가다 보면 2022년도 현 정부의 임기 말까지는 완성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기껏해야 이제 경비의 일부를 수익자 부담이라는 이름으로 학부모에게 떠넘기던 것을 국가가 맡아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의무교육과 다른 점은 의무교육은 그 이상의 책임까지도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이제 수익자 부담이라는 말 중에 수익자라고 하는 게 수익자가 국가가 돼야 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방안이 나와야 되고 책임 지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복지 영역을 심지어는 학생들의 교통비를 넘어서 용돈까지 주는 교육복지 선진국가들의 사례를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우리나라 경제 수준으로 그 못할 것 없다. 이미 의지만 있으면 그런 교육복지 선진국들에서 이미 국민소득 만불 시대에 이루어낸 일들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도 이제는 무상교육을 넘어서 의무교육 할 수 있다. 그것을 저는 교육감 되기 전부터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서 주장을 해왔던 저의 교육관이고요. 의지입니다.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혹시 올해만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니고 전년에도 세웠고 교육감님 이전에 네네. 다른 교육감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계획을 세워서 해오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항상 저희 기자들이 갖는 질문입니다. 이게 가능하시면은 이런 계획에 첨부를 해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를 예상을 하시고 네. 또 어떤 결과치에 못 미치면은 또 다른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여기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교육감님 이제 너무 큰 주제라서 마지막에 민주 학교 실현을 하신다는 그런 부분하고 관련이 돼서 네. 노동인권센터를 만드신다고 하셨거든요. 노동인권센터요? 예, 학교 내에 교육센터. 예, 예, 교육센터. 밑에 보면은 네네. 교육의 공공성 강화 웹센터인가 여기서 하는데 마음 건강 증진센터 뭐 이렇게 기자님들이 대체로 질문은 굉장히 촘촘하게 복잡하게 하시고 대답은 간단하게 하니 제 능력이 그렇게 못 됩니다. 정말 굉장히 아주 예리하게 보셨어요. 제가 5개 그 타이틀을 뺀 것 중에 미래자가 4군데 들어갑니다. 그죠? 미래영장, 미래학교, 미래교육. 사실 이거는 교육의 본질 찾기이죠. 교육은 백년지대기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자꾸 사실은 뒤를 돌아보는 교육을 많이 했어요. 발목 잡혀있는, 족쇄에 갇혀있는 산업화 시대에. 근데 이제야말로 정말 미래지향, 그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다가오고 엄청난 변화가 빠르게 다가오기 때문에 자꾸
거시적으로 멀리 앞날을 내다보지 않으면 계속 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행복교육 2기를 맞아서 이제야말로 본질 찾기 차원의 앞날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미래지향의 교육을 이제는 좀 더 자신 있게 적극적으로 내세워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감을 구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으로 봐주셔도 되고요. 당연히 이걸 지향하면서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말들도 많이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민들께서 너무 불안해 하시기 때문에 남 안 해보는 거 남 먼저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검증된 거 해라. 이래가지고 사실은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합니다 하는 얘기를 아이디어가 있어도 하겠습니다 말씀 못 드리고 해놓고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정말 검증하기 전에는 말씀 못 드렸습니다. 불안해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두 번째 하면서도 첫 번째보다 더 잘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지금까지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남 먼저 한다는 것도 불안하게 보지 마시고 기대해 주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 드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그런 것도 시도하면서 또 말씀을 드려갈 참인데, 노동인권 교육은 사실은 뭐 센터까지 만들 거는 없이 교육과정에 녹여가지고 하는 민주시민 교육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2015 개정교육과정에도 범교과 영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인권교육 따로 있고 뭐 노동교육 따로 있고 노동인권교육 따로 있고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노동교육이라고도 들어가 있고 인권교육이라고 들어가 있고 그걸 합친 것이 노동인권교육이고요. 지금 당장 우리 학생들이 재작년에 특성화 학교의 학생들이 실험 실습 나갔다가 사고로 죽기까지 하고 그래가지고 그 실습을 완전히 폐지하기까지 했잖아요. 이거는 그 작업장의 그 환경뿐이 아니라 그 학생들에게 노동 교육을 또는 체험을 시켜야 되는 그런 교육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의식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일구어가는 것이 노동인권 교육의 과제이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정도의 그런 방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가는 듯 보이는 것도 사실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하향식 그리고 외제적 그 기준을 중심으로 위에서 제시한 평가 지침이나 잣대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평가하고 책임을 묻고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외제적 평가, 하향식 평가. 근데 이것을 이제 내재적 평가와 상향식 평가로 패러다임을 바꾸자라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 평가도 우리는 계속 1등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인센티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바꿉시다 라고 건의를 했고요. 우리가 또 학교 평가하는 것도 점검 차원의 평가 당연히 해나가면서도 자체 성찰이 더 중요하다. 자발적 평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평가도 우리는 우리대로 하지만 그걸 가지고 책임을 묻는다거나 뭐 하는 방식이 아니라 통제한다거나 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도 점검하는 차원에서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체들의 자발적인 내재적인 평가다. 성찰이다. 이렇게 봐서 학교 평가도 이제 거의 다 또 기관 평가나 학교 평가들도 자체 평가를 중심으로 했죠. 그렇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안팎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네. 네네. 예. 제가 사실 기자회견 준비를 한 열흘 했습니다만 지금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거 대통령 그 뉴스페이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저희 지금 여기에도 보면 미래교육, 미래 역량을 기르는 미래교육을 위해서 미래형 공간을 만들겠다 하는 게 있죠.
요게 바로 이제 뉴스페이스 프로젝트라는 건데, 정말 신설 학교는 종래의 대한민국 학교 틀을 과감히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시설과에다가 연구도 시키고 해외 탐방도 시키고 안목을 높이려고 다양하게 지금 미션을 줬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한민국 학교는 그 유현준 씨 요새 책을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일제 때부터 만들어준 군대와 교도소와 학교가 똑같은 틀이다. 구조가. 그 얘기가 너무 진짜 아주 공감이 갔어요. 그 대한민국 처음 와보는 사람도 대한민국 학교 한 군데만 보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저건 학교다 저건 학교다, 이거 학교는 제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틀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런 틀에 박혀 있는 구조를, 교육 환경을 확 바꿔야 된다. 그래야 다양한 개성과 안목의 아이들의 미래 역량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저의 그 바람이고요. 그래서 추진하는 것이 뉴스페이스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를 신설학교로 만들 때는 정말로 어느 학교도 똑같은 학교가 없도록 작품 차원에서 만들어야 된다. 요구를 할 거고요. 어느 교실도 사실은 똑같은 교실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년별로 달라야 되고 또 반별로도 달라야 된다. 그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러자면 물론 돈도 많이 들겠지만 그거를 저희는 꿈꿉니다.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런데 정말 기존 학교 벌써 수십 년 된 학교들 어떡할 거냐. 그것도 이제 손을 댈 때는 반드시 새로운 안목으로 손을 대야 된다 생각합니다. 일단은 완전 개축 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할 때고, 정축할 때 그렇게 할 테고요. 리모델링 할 때도 코너 구석구석을 어떻게 새롭게 바꾸어갈 수 있겠는지를 한번 아이디어를 구했습니다. 학교들마다 좋은 아이디어, 지금 행복시앗 학교 같은데 가보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공간 구성, 필요한 시설 꿈꾸어봐라, 디자인해봐라, 제안해봐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노력들이 차츰차츰 아이들의 안목을 키울 뿐 아니라 우리가 직접 교육 공간을 새롭게 바꾸는 데에도 하나씩 좀 적용되고 실현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원광장 관련해서는 이제 시행 2달 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자님들도 같이 보시는 너무 청원 조건이, 답변하는 교육감이 직접 얼굴 내밀고 직접 답변하는 조건이 3,000명 너무 많지 않냐. 좀 막상 2달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도 같습니다. 이게 청와대 국민청원광장은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냥 사소한 민원까지도, 바람까지도 거기다 막 이렇게 올려보는 그런 국민적 관심이 있는데, 우리 충북교육청 청원광장은 아직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또 사실 사안들이 3,000명까지 이렇게 꾸려지기에는, 한 달에 3,000명까지 꾸려지기에는 이건 조직적인 참여나 그것이 있지 않고는 어렵지 않겠냐 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처음에 그 3,000명을 했던 것은 국민청원광장이나 다른 시도 비슷한 코너의 조건이 전체 도민 대비 또는 국민 총수 대비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우리도 이제 163만 도민 대비 또는 교육가족 40만 대비 이렇게 했던 것인데, 실제로 이것이 좀 너무 문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줄이는 방안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 집단 민원 아닌 다인수 그런 청원들도 민원실에 교육감에게 바란다 하는 차원의 그 민원실에 오르는 민원보다 소리 취급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답변은 사실은 실무 단위에서라도 최소한 참 최대한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올라가는 사안들이 반드시 검토되고 또 반영될 거다라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그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무상급식 관련해서 제가 아주 우리 교육가족들께 심려를 끼치고 저도 몸살을 앓을 때 그 중요한 역할을 해줬던 게 기자회견이었고 한 답변이 또 중요한 영향력도 미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기자회견도 사실은 아주 그 무게감을 저도 막중하게 느끼고 공부를 많이 하고 왔는데 굉장히 쩔쩔맸습니다. 어설프게 드린 답변이라도 새겨 들으셔서 충북교육의 동력으로 같이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지금 뭐 예정 시간을 지났지만 관심을 가져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